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은 희망이 있는 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약속 준수를 촉구하며 협상을 재개해 합의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연말 시한까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의 합의를 희망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We don't have a deal yet. We hope to get to a deal. Kim Jong-un has promised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We hope that he sticks to that promise, and we're going to.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미국은 희망이 있는 한 북한과 협상과 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이 협상을 재개해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keep at the negotiations and keep at the diplomacy. I don't want to say we're optimistic, but we have some hope that the North Koreans will come to the table and we can get a deal.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의 전쟁을 예상했지만 대통령의 개인적 외교와 항공기 정개와 같은 힘의 과시를 통해 정상 간 3차례의 만남을 이끌어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와 함께 미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다시 로켓맨을 언급하고 북한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그것이 모욕인지 모르겠다며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은 5일 백악관에서 최근 미북 관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언급한 점을 상기하며 당시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북한의 일상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대북 제재도 유지되고 있고 미국인 억류자 송환의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타협하거나 원칙을 무시하기 위해 절대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갈등에 이은 중국의 한국 경제 보복 이후 5년 만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뒤 귀국한 가운데 왕이 부장이 내놓은 주요 발언들은 결국 미국을 비난하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미한 동맹 관계에 균열을 내려 한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 방문 이틀 동안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미국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我们反对以大欺小，反对恃强凌弱，反对强加于人，当然也反对干涉别国的内政。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겨냥한 비판 발언과 한국의 중국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当前的国际地区稳定正在受到单边主义和强权当局的威胁，我们作为邻居，我们有必要及时的加强对话，加强合作。 왕이 부장의 이 같은 행동은 동맹 관계인 미국과 한국 사이를 떨어뜨리기 위한 중국의 노골적인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그만큼 더 중국이 파고들 틈이 있다는 겁니다. You have North Korea involved, you have South Korea involved, and there's an opportunity to try and split the United States from South Korea and to sort of make troubl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왕이 부장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란 점을 이용해 한국에 대해 사실상 내정 간섭에 가까운 압박을 가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t is quite hypocritical of China to call for not intervening and meddling in internal affairs of others, but they surely do it. And they are trying to manipulate South Korea, move South Korea out of the U.S. Sphere of influence and really within the Chinese sphere of influence.
중국이 미국에 대항한 한국의 정치적 충성도 시험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t's China's belief that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create a Cold War mentality. When you hear this sort of new, tough rhetoric coming from Chinese officials, the irony is that they actually are contributing to sort of the new Cold War mentality in their own way.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무역과 안보를 둘러싸고 저점으로 향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요구가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는 6일 촬영에 공개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위성사진을 통해 엔진 시험대 부분에서 전에 없던 대형 화물용 컨테이너의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진을 분석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이 위성 발사대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엔진의 시험 준비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구 폐쇄를 약속한 곳이지만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북한이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5일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강한 비난 성명의 횟수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얀 연합공중훈련유해가 대비태세에 주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요소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 사령관은 5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새로운 근거를 마련한 백악관이 계획에 따라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훈련 비용 등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길 원하면서 50억 달러 요구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What I've been arguing for is that I think the counter side of that spreadsheet ought to also be there. 샤프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이라크 등 해외 파병에 기여하고 미국 무기 1위 수입국이라는 점 등을 포함시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콧 헤롤드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도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 건설에 기여한 부분 등을 대응 계산표에 넣어야 하고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장기간 연구를 통해 반박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re's anything that Korea can learn very well from Japan, one of the things might be when the Americans come to you with a demand that you're not very friendly towards, study it for a long time. 헤럴드 연구원은 또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명목으로 한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정부 최고위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동맹국 방위 예산 삭감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송민순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파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담론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President Trump and his people are saying that if you do not pay enough, we may have to leave. And then Koreans think that okay, when umbrella is gone, from whom can you get that umbrella? 송 전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정책이 동맹의 무임 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는 미국 내 일부 견해와 관련한 VOA 기자의 질문에 비용과 기여 분담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면서 이를 분리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유엔은 내년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으로 1억 7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최근 공개한 2020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에서 내년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모금 목표액인 1억 2천만 달러보다 11% 감소한 1억 700만 달러로 산정했습니다. 유엔은 내년에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 1,080만 명 중 절반 정도인 55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처럼 식량 안보와 영양 결핍 문제를 개선하고
보건과 식수, 위생, 청결 등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